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15차식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을 그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 즉 두 점이 있을 때 이어서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있고 어느 정도의 각도로 직선을 그릴지 정해지면은 직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가지를요,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다가가서요, 당연히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직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를 보니까요. A라는 점이 1,2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1,2라고 하는 점, 이렇게 A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고 했죠? 기울기가 2라는 것의 의미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 혹은 x가 2 증가할 때는 y가 4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잠깐 돌아본다면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직선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요.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잘 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x, y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x, y는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의의 점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고려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에서는요, 임의의 한 점으로서 선생님이 여기에 어중간한 요 위치에다가 P라는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썼던 것들은 좀 지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 y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즉, 쭉 내려와서 x축에 닿는 여기가 x, 쭉 와서 여기가 y,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림에서는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 지금 그은 것 보이죠? 요렇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기울기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x 증가량에 대한 것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니까요, 1에서 x까지의 거리, 즉 x-1이 되겠죠. 이렇게 x-1만큼 증가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y쪽에 대한 것도 한번 보면요, 이 부분은 y에서 2까지니까 y-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기울기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1 분의 y-2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문제에서 나왔냐면 2라고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식을 정리해 보기 위해 양변에 x-1을 곱하면 y-2는 2 곱하기 x-1이라는 식이 등장하고요. 이 식을 전개와 이항을 통해서 y는으로 고쳐주면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y는 2x라고 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일반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점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경우로 바뀌어 있죠. 위에서 봤던 문제에서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경우였었죠. 자, 이것을 한번 이용해서 밑에서 일반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했었는지를 잠깐 돌아보면요, 위에 보이는 식처럼 여기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고요. 그것을 y-2 혹은 여기서는 y-y1은 꼴로 바꿔준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y-y1은
기울기 m의 x-x1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화해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마이너스 8,6을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y-y1 자 바로 6이죠. 6은 기울기 4분의 3의 x-x1 자 근데 x1이 마이너스 8이니까요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12와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것으로 한번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이듯이 A하고 B, 아까와는 다르게 점이 두 개가 주어졌고 대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 볼까요? 자, 1,2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을 잘 활용하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B에서부터 시작해서 A까지를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A의 x좌표인 1에서 B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빼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2. 자, 즉 계산했을 땐 3이 나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이 부분은 이제 감소했으니까요, 음수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건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의 y좌표인 2에서 B의 y좌표인 5를 빼주어서 마이너스 3, 즉 3만큼 감소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냈어요. 자, 그럼 이 아래쪽은 무엇이냐?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A와 기울기, 혹은 B로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y-y1 즉 2,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오고요, 그 다음에 x-x1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m이 지금 현재 몇이다?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위해서 구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을 또 일반화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A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잘 모르니까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위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우리는 y-y1은 자, 원래는 기울기 m이었고요, x-x1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기울기 m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있었죠.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자, 바로 두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구하는, 즉 x2-x1 분의 y2-y1과 같은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x1과 x2가 현재 다른 점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x1과 x2가 같을 때에 대한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시로 오른쪽에 있는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1번 보시면요. 점 0, 마이너스 6 그리고 3,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그려보면요. 자, 여기다가 살짝 그려볼게요. 자, 0, 마이너스 6과 3, 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썼던 그 일반적인 첫 번째 경우에 의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y 마이너스, 자, 이제 요 0, 마이너스 6을 우리가 a라고 하는 점이라고 본다면요. y 마이너스 6, 즉 플러스 6은 자, 기울기, 자, x2 마이너스 x1이니까요 3 빼기 0, y2 마이너스 y1이니까요 0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x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정리해주면 y는 2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시 2번의 경우가 사실 중요해요. 예시 2번의 경우를 점을 한번 찍어보면요. 자, 마이너스 2,5 즉 요 정도에 위치하는 마이너스 2,5랑요 마이너스 2,7 더 높은 곳에도 있네요.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찍었을 때요, 직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식을 보면요, 모든 x좌표는 다 마이너스인데 y는 모든 실수에서 해당하기 때문에요, 답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생략된 말이 있다면 y는 모든 실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왼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는 하고서 x1이나 x2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겠죠?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땠나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또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